여기는 트라클 집 들어가는 골목이고요. 요곳은 트라클 집 네모난 사각 정원의 앞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요 우물 옆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은 2층 복도가 있고 2층 복도의 끝집이 트라클 집인데 전체가 이렇게 사각의 뜰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가면 여기 트라클 집인 것이죠. 인스브루크에 여기가 트라클 묘고 여기가 폰피커 묘고 트라클 묘의 묘석인데요. 거기 이렇게 박혀 있는 조각이 시인의 상징인 르이라인데 그 르이라가 끊겼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인 하나를 시 한 편을 통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과거 시제로 세상에 시인이 누가 있었지?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인의 한 명입니다. 게오크 트라클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낯섭니다. 1887년에서 1914년까지 살았습니다. 26살의 짧은 나이로 요절을 했는데 생애는 파행과 불행으로 점철됐어요. 잘츠부르크에 있는 유복한 사업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시민적인 생활에 전혀 적응을 못해서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해서 유급을 당하다가 퇴학을 당했고 결국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먹고 살아보라고 약국에 견습생으로 보냈더니 약제사가 되지는 않고 약물 중독이 되고 군대를 갔더니 그래도 약제사 경력 때문에 위생병으로 갔는데 크라카오에서 죽었습니다. 그 전사를 한 것이 아니고 부상병들의 고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한 그런 정말 외적으로 봤을 때는 파행 그 자체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작품들을 읽다 보면은 모든 가치가 전도되고 그런 세기말적인 것 그리고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형태로 터져버린 어떤 시대의 문제를 몸으로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생애가 짧기 때문에 시도 시집 한 권밖에 없습니다. 습작기곡이 2개가 있고 그 시들이 가을, 겨울 이런 주제가 많고 정말 부패와 사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이런 시들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과일도 썩기 직전에 그 독특한 향기가 있는데 그런 어떤 독특한 향기가 있는 주옥 같은 시편들을 남겼습니다. 예, 시 한 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철학자 하이데거가 좋아했고 그래서 하이데거는 트라클에 대해서 좋은 논문을 2편이나 썼는데 유명한 논문 언어는 바로 이 시 겨울 저녁을 풀이하면서 시작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또 파울 첼란이 좋아했습니다. 26의 첼란은 26에 죽은 드라클의 무덤에 버드나무 화관을 놓아두고 가기도 했는데요. 네, 하이데거 첼란뿐만 아니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예, 어느 겨울 저녁 창유리에 눈송이 뚝뚝 떨어지고 저녁종 길게 울리는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고 살림은 넉넉하다. 어떤 떠도는 사람 문으로 다가온다. 어두운 오솔길들을 지나서 황금빛으로 찬연히 꽃피고 있다. 은총의 나무 대지의 서늘한 수액에서 솟아 나그네는 가만히 들어선다. 고통이 문턱을 돌로 굳혀 놓았었다.
거기 빛을 뿜는다. 맑은 밝음 속에서 식탁 위에서 빵과 포도주가. 이 시의 천년은요,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보는 것 같습니다. 눈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창렬이 턱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종이 울리고 만종이죠. 그리고 저녁상이 차려져 있고 살림도 넉넉하고 좋은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풍경이 1년에 그려지고, 그런데 2년에는 움직임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떠돌던 사람이 대문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두운 오솔길들을 지나서 왔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오솔길들하고 복수를 썼습니다. 어두운 오솔길도 충분히 어두운데 또 많이 거쳐서 많이 방황한 사람이죠. 그 많이 방황한 고단하고 지쳤을 사람 눈에 2년 후반부에는 나무 한 그루가 황금빛으로 꽃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에요. 어쩌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나무 한 그루가 집에서 나오는 어떤 따뜻한 불빛을 받고 섰을 텐데, 그 나무가 얼마나 그 따뜻하고 축복받은 듯이 보였으면 이 고단하고 외로운 나그네에게요. 나그네는 그 나무를 은총의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빛으로 꽃핀다. 예, 꽃피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나그네와 불빛 받고 선 나무와의 대조가 기가 막힌데요. 나그네의 눈에 그만큼 정말 은총의 나무로 비쳤는데, 그러나 그것이 막연한 선망이거나 그것이 아니고 나그네에게는 또 다른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많이 고생을 한 탓이겠죠. 저 은총의 나무조차도 그저 처음서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차가운 대지에 뿌리 박아서 자라났음을 나그네는 봅니다. 대지의 서늘한 수액에서 솟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연에서는 어두운 오솔길들을 거쳐온 나그네와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불빛 받고 선 나무가 마주 서 있으면서, 그러나 정말 서늘한 대지의 수액에 뿌리 박았다고 함으로 해서 고통이 은총으로 승화되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또한 고통에 찬 지상과 어쩌면 하늘이 만나는 한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면모가 2년에 있고요. 3년에는 이제 그 나무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마음이 이끌려서 나그네가 가만히 들어섭니다. 씩씩하게 못 들어서요. 가만히 들어섭니다. 발소리 죽여서. 왜 가만히 들어서는가 하면은 여기 이유가 나왔어요. 고통이 문턱을 돌로 굳혀 놓았었다 그랬어요. 돌로 굳혀 놓았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문법에 조금 안 맞지만은 여기만 시제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이 문턱을 쉽사리 못 넘어서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그네의 고통일 텐데, 그 이유가 고통이 문턱을 돌로 굳혀 놓았어. 어쩌면 그냥 그저 돌일 문턱일 텐데 언젠가 이 문턱을 넘어서 나갈 큰 고통이 있었겠고, 지금 다시 돌아온 탕아 같은 모습으로 들어서야 되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고통들은 모두 집약을 해서 고통이 문턱을 돌로 굳혀 놓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돌 문턱에 집약된 온갖 고통과 사연이 아주 압도적인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그 문턱 너머에 거기에서 빛을 뿜는다. 빛을 뿜기 시작한다. 에어글랜젠이라는 독일어 단어인데요. 빛이 그냥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반짝반짝 빛을 뿜기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주어가 안 나와요. 맑은 밝음 속에서, 아직 주어가 안 나와요. 행을 넘어가도 주어가 안 나오고 식탁 위에까지 갑니다.
뭘까요? 빵입니다. 빵이 반짝이지는 않지요. 빵이 반짝이기 시작은 더구나 않습니다. 그러나 빵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나그네가 얼마나 지치고 허기졌는가가 나타나지요. 반짝일 만큼 빵이 빛나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빵만이 아니고 한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빵과 포도주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물론 기독교적인 구원의 은유죠. 그래서 이 나그네가 얼마나 육신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허기져 있고 외로운가를, 이 들어서는 나그네, 그리고 정말 그 이끌려서 조심스럽게 망설이면서 어렵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저 떨어진, 그러나 잡힐 듯한 구원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으로 집약이 된 시인데요. 이렇게 그려놓음으로써 크리스마스 같았던 작은 겨울 풍경의 카드 한 장이 돼지와 인간의 고통과 천상의 구원이 만나지는 어떤 이런 움직임으로 그려집니다. 이 돌로 굳혀진 문턱 하나가 선명하게 그 가운데 놓여 있어서요. 나와 저 너머를 가르는 어떤 문턱 앞에 한 번도 안 서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단어 없이, 요란한 묘사 없이 외롭고 방황하는 영혼과 구원의 문제, 귀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집약해 놓은 시입니다.